네. 오늘 수업에서는 감정 분석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 내용하고요. 감정 말뭉치 학습 데이터셋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감정의 유형을 정리하고 감정 자체, 감정이란 무엇인가, 또 이제 감정과 관련된 비슷한 어휘들이 많이 있는데 감정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감정의 유형을 분류한 다음에 감정 분석 말뭉치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방법론, 그리고 그 감정 분석을 어떻게 하는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네, 문장 벡터 생성 및 토큰화 기법, 그리고 이제 감정 분석 말뭉치들이 많이 구축되어 있는데 그 학습 데이터셋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감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감정 분석 연구에서 sentiment라는 용어하고 emotion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sentiment analysis 또는 이제 emotion analysis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sentiment하고 emotion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entiment는 positive or negative feeling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긍정, 부정에 대한 감정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이런 이제 긍부정 감정 표현은 즉 각 개개인들이 사람들이 본인의 의견, 오피니언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감정 분석, 센티먼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오피니언 마이닝하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피니언 마이닝, 즉 센티먼트 어널리시스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오리엔티드입니다. 즉 댓글이라든지 어떤 문장에 대해서 그 댓글 또는 문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화평이라든지 상품평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레이블 있잖아요. 이런 이제 긍부정 판단을 하는 그런 분석을 센티먼트 어널리시스 또는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 하지요. 물론 이제 꼭 텍스트뿐만 아니라 멀티모달 접근 방법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센티먼트 어널리시스는 어떤 연구자들은 감성 컴퓨팅이라고도 하는데요. 어펙티브 컴퓨팅. 이 감성 컴퓨팅은 기계가 인간의 감성을 인지, 해석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모션은 센티먼트하고 조금 다른데요. 센티먼트가 기본적으로 텍스트 오리엔티드였잖아요. 이미 작성되어 있는 문장 또는 댓글 문장에 비해서 이모션은 어떤 감성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Integrated Feeling State. 사람이 내가 어떤 느끼는 감정을 emotion이라고 하고요. 이 emotion이라고 하는 것은 physiological change, 즉 physiological은 뭔가요? 이게 생리학적인 변화라든지 motor preparedness, 모터는 어떤 발달되는 뭔가 밖으로 표현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준비하는 거. 그리고 cognition, 인지, 행동에 대한 인지라든지 내적인 어떤 경험들이 이제 emerge, 밖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자가 self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 그 평가하는 내용이 내 마음 또는 얼굴을 표정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제 이모션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한글로 얘기하면 어떤 현상이나 일, 행동에 대해서 느끼는 거 또는 이제 어떤 마음이 동하는 이런 부분을 감정, 이모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이모션은 생각이나 감정의 표현 또는 행동에 관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생리적인 변화라든지 현상학적인 이런 피처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이모션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이 이모션에 대한 정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킴 앤드 클링거라는 연구자가 쓴 Survey on Sentiment and Emotional Analysis for Computational Literary Studies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네. 또 이제 이 감정이라든지 오피니언, 센티먼트에 대해서 서로 구별해서 설명한 그런 예가 있는데요. 요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2는 이 논문 Are they different? Affect, feeling, emotion, sentiment, and opinion detection 이라는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요. affect라는 어떤 정서적인 표현이죠. 정서. 그리고 느낌, 또는 감성, emotion, sentiment, 감정. 네. 여기 이제 감정의 sentiment에 information, 어떤 정보가 포함이 되면 이 정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opinion, 의견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이렇게 affect가 feeling으로 표현되고 emotion으로 나타나서 sentiment.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개인의 의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opinion이 이제 의견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그 표가 있어서 제가 여기에 소개를 했고요. 이 논문에 있는 것이죠. 네, affect하고 feeling은 시노님 관계고요. 그 정의가 여기 있네요. 네. feeling하고 sentiment, emotion도 뭐 동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emotion은 feeling 또는 sentiment랑 동의 관계가 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affect, feeling, emotion, sentiment, opinion과 같은 이런 어휘들이 감정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네, 김수민 씨하고 에드워드 허비가 쓴 Determining Sentiment of Opinions라는 컬링 2004년도에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Sentiment Analysis, 즉 감정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소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자들은 감정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단어 단위의 워드 레벨의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그 각 단어들이 포함하고 있는 센티먼트의 정도 이것들을 결합해서 문장에 대한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그런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측 그림에서 보시면 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입력 문장 또는 문서, 문서에는 이제 주제가 결합되어 있기도 하죠. 네, 이런 텍스트로부터 named entity tagger, 개체명 인식기를 통해서 각 문장들에 대해서 이제 품사 태깅도 하고요. 그 품사 태깅한 결과를 이용해서 이제 word sentiment classifier, 각 단어들이 이제 형용사, 동사, 명사로 구분해서 형용사 각각에 대한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요. 동사들에 대해서도 각 동사들이 감정을 나타내는 정도가 다르니까요. 이렇게 형용사, 동사, 명사들에 대해서 감정의 정도, 긍정, 부정 정도를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단어들로부터 어떤 문장이 주어지면 그 문장을 구성하는 형용사, 동사, 명사들의 그 감정 스코어에 따라서 이것들을 결합해서 그 입력 문장의 센티먼트를 분류하는, 긍정 또는 부정으로 분류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감정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었죠. 이 연구자들이 제안한 감정 분석 기법의 예를 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Mary said the dress is beautiful 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메일이라는 사람이 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오피니언 홀더가 되겠고요. 이 문장에서 토픽은 드레스가 되겠고요. 옷이죠. 네. 이 드레스가 beautiful하다라는 게 이제 감정에 관련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he dress is beautiful이라는 이런 이제 부문은 클레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단어 수준의 각 단어들의 감정적인 감정에 대한 강도, 스코어를 이용해서 입력 문장에 대한 감정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감정 분석을 하려면 감정의 유형을 분류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감정의 유형은 먼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진 분류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sentiment analysis, 즉 opinion mining이죠. opinion mining에서 긍정, 부정 또는 중립으로 분류하는 중립을 제외한다면 긍정, 부정, 이진 분류가 되겠죠. 대표적인 태스크가 영화평, 무비 리뷰라든지 상품평, 프로덕트 리뷰에 대한 긍부정 분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진 분류는 포지티브, 네거티브, 그리고 이제 뉴트럴로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모션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그 감정 레이블들이 다른데요. 60년대, 80년대에 정리한 게 있네요. 에크만이라는 학자는 기본적인 이모션들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discrete category, 즉 continuous category가 아니라 discrete category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플루칙이라는 연구자는 Wheel of Emotions에서 감정들이 서로 믹스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여러 개의 그 베이직, 기본적인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복합적인 것으로부터 이렇게 감정이 표출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러셀이라는 연구자는 서컴플렉스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알아보게 될 텐데요. 자, 에크맨이라는 1960년에 베이직 이모션스를 분류한 내용을 보시면 조금 전에 continuous가 아니라 discrete label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joy, anger, fear, sadness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또 물론 이제 continuous한 그런 value도 있습니다. valence라든지 arousal 이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분류를 했고요. 플러측은 8개의 기본 감정들을 네 가지 서로 상반된 페어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joy하고 sadness, 서로 상반된 감정이죠. anger하고 fear, trust, disgust, 그리고 이제 anticipation하고 surprise 이렇게 네 개의 상반된 감정들을 8가지로 분류를 한 거죠. 그 예를 보겠습니다. 이 플루치의 Wheel of Emotion은 감정 분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소개하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여기 joy하고 sadness, 그리고 anger하고 fear, trust하고 disgust, surprise하고 anticipation, 이렇게 이제 상반된 감정들을 네,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표현한 그런 감정의 분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 arousal하고 valence 조금 전에 continuous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크만의 discrete label을 joy, anger, fear, sadness로 했고 continuous한 value들을 valence하고 arousal이라고 했었는데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여기는 이제 angry, joyful, depressed content로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밸런스, 같이 그 정도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흥분의 정도가 다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alarm, annoyed, frustrated, 또 delighted, glad 이렇게 분쪽이네요. tired, bored, miserable, 뭐 pleased, satisfied, calm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밸런스하고 arousal이라는 축을 이용해서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에크만의 경우에는 anger, disgust, fear, joy, sadness, surprise 6개의 감정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플루 측은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상반된 그래서 8가지가 되는 것이죠. 8가지 감정으로 분류를 했고요. 크라우드 플라워라고 하는 이런 분류에서는 enthusiasm, fun, hate, neutral, love, boredom, relief, empty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분류가 일반적으로 감정 데이터셋을 구축한다든지 감정 이모션 어널리시스를 할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레이블링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감정을 몇 가지로 분류할 거냐, 감정 레이블을 몇 개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이 감정 레이블이 감정 개수가 이제 정해지면 결정되면 감정 말뭉치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즉, 그 각 문장들에 대해서 감정 레이블을 부착하는 문제죠. 그 방법론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Standard Annotation by Expert. 전문가들이 직접 애노테이션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크라우드 소싱. 매우 많은 사람들이 크라우드 소싱이죠. 많은 사람들이 레이블링을 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서 대규모의 감정 말뭉치를 구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방법은 요즘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에서 아, 해시태그, 태그를 직접 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셀프 레이블링 하는 방법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감정 말뭉치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주로 전문가들이 직접 감정 레이블링하는 그런 방식이었고, 이 방식의 장단점은 뭘까요? 네, 장점으로는 전문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교하게 레이블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대규모 말뭉치를 구축하기는 좀 어렵겠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이용해서 더 충분히 많은 말뭉치, 많은 데이터들을 구축하려고 했었다는 거고요.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레이블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수집해서 대용량으로 감정 말뭉치를 구축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전문가들의 애노테이션 방법으로 하는 그런 연구들이 여기 이제 논문들인데요. 2007년, 2015년, 2017년 등등 이렇게 많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전문가들의 말뭉치 구축 기법으로 구축한 사례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is ear 데이터셋이 대표적인 건데요. 이 데이터셋에서는 감정 레이블을 7개로 정의를 했고, joy, sadness, anger, fear, disgust, shame, guilt 7가지를 했고, 감정 데이터셋의 크기가 문장 개수가 7,666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7개 감정에 대해서 각각 1,096개 곱하기 7 해서 약 7,000개가 되는 것이죠. 7,700개가 가량 되네요. 이 데이터셋이 이제
연구자들이 매우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셋이 되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려면 여기 논문을 찾아보시면 되겠는데요. 2017년도에 라섹이라는 연구자의 Emotion Dominant Meaning Tree를 이용한 감정 분석 논문이 대표적으로 이 데이터셋을 이용한 감정 분석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문가들이 구축한 그런 감정 분석 말뭉치에 관한 논문들을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 Identifying Expressions of Emotion in Text라든지 SEMEVAL 이 타스크가 있는데요. Semantic Evaluation이라는 그 학회를 통해서 매년 여러 가지 주제로 이렇게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했었던 그런 내용이 이제 감정 분석 관련된 게 되겠습니다. 그 이제 뭐 2015년도에도 Detecting Emotion Stimuli in Emotion Bearing Sentences 이런 논문도 있고요. 네, 나머지 것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이용한 감정 말뭉치 구축 기법을 얘기했었죠.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아마존의 Mechanical Turk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mturk.com에 가보시면 잘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걸로 이제 크라우드플라워가 있는데요. crowdflower.com입니다. 이 크라우드 소싱 방법으로 구축된 데이터셋의 예를 하나 보여드린 건데요. crowdflower.com의 데이터, 센트럴 어널리시스, 이모션 텍스트에 가시면 그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 소셜 네트워크, 인스타라든지 페북 또는 트위터 등에서 그 글을 올리는 사람이 태그를 이용해서 셀프 레이블링 하는 방식이라고 했었죠. 네. 트위터 같은 경우에 sharpjoy라는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happy tweet이라는 태깅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자동 레이블링이 되는 것이죠. 페이스북에서도 퍼스널 태그를 포스팅하는 것에 의해서 그것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뭐 정제가 필요하겠죠. 이걸 통해서 감정 말뭉치를 대규모로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대규모 감정 말뭉치를 구축하는 방법을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감정 분석 방법론으로는 이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규칙 기반 방법이 있고요. 규칙 기반 방법에서는 워드넷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이제 센티 워드넷을 이용한다든지 LIWC는 이 언어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도구인데요. 주로 이제 빈도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Linguistic Inquiry Word Count. 네. 이런 그 주로 언어 자원, 워드넷 등등의 언어 자원을 이용해서 규칙 기반 방법으로 감정 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감정 분석을 하는데 트리 기반 분류 기법도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주로 연구를 했던 기법이고요. 다음 머신러닝 방법을 이용하는 분석 기법은 뭐 전통적 일반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SVM이라든지 나이브 베이스, KNN, CRF 방법 등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방법, 또 이제 딥러닝 기법으로 CNN, RNN을 이용한 그런 어, 분류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두 가지 이상의 방법론을 혼용해서 하이브리드 기법, 앙상블 기법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앙상블 기법도 가능하고요. 감정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규칙 기반 방법은 따로 소개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트리 베이스드 방법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논문만 몇 개 소개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ACL 그 학회에서 발표되었던 Dependency Tree를 기반으로 한 Sentiment Classification인데 방법론은 CRF 방법을 이용했네요. 두 번째 것은 이제 스탠퍼드의 매닝 교수 팀에서 한 연구인데요. Recursive Deep Models for Sentiment Compositionality
of a sentiment tree bank. 이 sentiment tree bank는 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직접 구축한 것이거든요. EMNLP에 발표된 논문이 있고요. 또 이제 text-based intelligent learning emotion system이라는 2017년에 발표된 대표적인 논문들 참고하시면 이 방법론들이 이제 tree-based sentiment classification 방법이 되겠습니다. 딥러닝 기법으로 그 센티먼트 어널리시스를 한 것은 주로 이제 CNN 기법을 이용해서 문장 분류 기법에 관한 논문들인데요. 김윤 교수가 CNN for Sentence Classification, 이게 이제 대표적인 논문이고요. 문장에 대한 분류 기법이죠. 감정 분류 기법. 또 이제 CNN Features of the Shelf라는 논문도 있고요. 또 이제 CNN for Modeling Sentences라는 Context Aware Learning for Sentence Level Sentiment Analysis 등등의 논문들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이 감정 분석 방법론을 정리가 잘 된 논문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A Survey on Sentiment and Emotion Analysis for Computational Literary Studies 라는 2018년도의 논문 PDF 파일을 보시면 이 논문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표 1에서 여러 가지 모델들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먼저 이제 각 문장에서 피처들을 추출하는 방법을 몇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피처 추출할 때 TF-IDF 방법을 사용했느냐, 백 오브 워즈 방법을 썼느냐, 뭐 사전을 이용했느냐, 뭐 신텍스 구조를 이용했는지, 또 인베딩 기법을 사용했는지, 애너테이션을 썼는지에 대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발표한 논문에서 이제 TF-IDF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도 있고요. 백 오브 워즈를 이용해서 피처를 추출한 예도 있고요. 딕셔너리는 주로 많이 사용을 했네요. 인베딩이라든지 뭐 애너테이션 법을 사용한 그런 연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sentiment analysis도 이제 emotion classification인지 뭐 temporal classification인지 network analysis인지 뭐 기타 방법들인지에 대해서도 각각 피처 벡터를 구성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연구자들이 어떤 방법론,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 분류하는 것이죠. 즉 SVM, Naive Bayes, Decision Tree, Rule Base, PCA 방법, 딥러닝 방법 등등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주로 이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개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 분석 연구를 하려면 이렇게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이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뭘 사용할 건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피처 벡터를 구성하는 방법은 방금 전에 캐릭터로 말씀드렸는데 뭐 TF-IDF 벡터라이저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scikit-learn 라이브러리에서 워드 인베딩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문서 인베딩 기법으로 BERT라든지 알버트를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또 기본적으로 이제 문장으로부터 이 토큰들, 명사, 동사, 형용사 등 이와 같은 토큰들을 분리해야 되는데 그 분리 방법으로는 그 토큰의 단위를 이제 뭘로 할 건지가 연구자들마다 다르거든요. 뭐 캐릭터 단위로 토큰화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엔그램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형태소, 모핌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서브워드 단위, 즉 센텐스 피스 알고리즘을 이용한 이런 토큰화 단위를 뭘로 할 건지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 물론 당연히 두 가지 이상을 혼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품사 정보라든지 위치 정보들을 반영해서 토큰화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큰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한 거고요. 이제 어휘, 그 동사, 형용사, 명사 등을 이 토큰으로 활용할 경우에 이 어휘 가중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어휘들에 대해서 텀 클러스터링이라든지 워드 인베딩 기법을 이용해서 그 가중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은 이제 감정 분석 말뭉치의 구축 사례들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정 분석 연구를 할 때 감정 분석 말뭉치를 직접 구축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다른 연구자들이 이미 잘 구축해 놓은 그런 학습 데이터셋을 사용하면 훨씬 편하니까요. 어떤 그 말뭉치들이 있는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네이버 영화평 말뭉치라든지 뭐 상품평 말뭉치도 구축된 것들이 있고요. 뭐 스탠포드 연구팀이 센티먼트 트리뱅크를 구축한 게 있는데 이걸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6가지 감정 말뭉치 데이터셋도 그렇게 소개를 할 건데요. 네. 요즘 이제 헤이트 스피치 관련된 뭐 유해성 말뭉치 데이터셋도 있거든요. 캐글닷컴에 가면 Jigsaw Unintended Bias 편향성 Intoxicative Classification에 대한 이렇게 편향성 관련된 유해성 말뭉치 데이터셋도 있고요. 한국어에 대해서도 이 Toxic Speech Detection 이것도 이제 유해성 관련된 온라인 뉴스 코멘트에서 온라인 뉴스에서 댓글들에 대한 긍부정 말뭉치를 구축해 놓은 게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사용자 의도에 대한 데이터셋도 있거든요. 이건 AIHub.com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영화평에 대해서도 소개할 거고요. 먼저 이제 스탠퍼드 NLP 그룹에서 센티먼트 트리뱅크, 즉 이 서브 트리 모양으로 센티먼트 감정 말뭉치를 구축한 게 있는데요. 이 스탠포드 트리뱅크 말뭉치에서는 감정 레이블을 5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단히 쓰여 있는데요. 강한 긍정 플러스 플러스, 약한 긍정 플러스, 뉴트럴 중립, 약한 부정 마이너스, 강한 부정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5개의 센티먼트 클래스 레이블을 부착한. 근데 이 레이블을 부착할 때 문장 단위로 this film doesn't care about 뭐 이런 문장에 대해서 파스트리 문장 구조 파스트리를 먼저 구성을 하고 각 파스트리의 서브트리 단위로 5가지 레이블을 부착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 이제 플러스라고 노드에 표현된 것은 약한 긍정이 되겠고요. 0이라고 표현된 것은 뉴트럴이 되겠네요. 0.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라고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것은 약한 부정 되겠죠. 이렇게 각 서브 트리 단위로 이 서브 트리는 약한 긍정이다. 이 서브 트리 또 약한 긍정이다. doesn't는 약한 부정이다. this film은 neutral이다. 그래서 전체 문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약한 부정으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네요. 이런 이제 이 센티먼트 트리뱅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이 논문을 보시면 되는데요. Recursive Deep Models for Sentiment Semantic Compositionality or Sentiment Treebank라는 논문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데이터셋을 다운받으시려면 kaggle.com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긍정, 부정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slow and repetitive paths. 그러면 부정으로 레이블링이 될 텐데요. 그런데 but it has just enough spice to keep it interesting. 이러면 이 부분은 이제 긍정으로 레이블링이 되겠고요. 이 2개가 합해지면 뭐뭐 하지만 부정적이지만 하지만 긍정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긍정으로 레이블링을 하게 되겠네요. 이렇게 한 문장 내에서도 긍정과 부정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각 서브 트리 단위로 긍정 또는 부정 애노테이션을 하고요. 전체 문장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 부정 레이블링을 하는 그런 말뭉치가 되겠습니다.
이 말뭉치는 총 문장 개수가 9,645개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 트리 구조 말뭉치의 예를 보시면 NLP stanford.edu에서 예를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그 예 중에 예제 문장 중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 스탠포드 NLP 그룹에서는 이렇게 센티먼트 트리뱅크를 이용해서 감정 분석 연구를 했는데 5가지 레이블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구축된 말뭉치를 이용해서 이진 분류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사용한 모델은 뭐 라이브 베이스, SVM, RNN 등등을 이용해서 했고 이 파인 그레인드 결과는 5개의 레이블로 분류했을 때의 그 실험 결과이고요. 이 5개를 긍정, 부정 2개로만 했을 때의 실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방금 전에 그 스탠퍼드에 영어로 되어 있는 센티먼트 트리뱅크를 한글로 번역한 데이터셋, 번역한 게 있어서 제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했었는데요. NLP 국민 ASKR의 이 압축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 압축 파일은 직접 많은 비용을 이용해서 번역할 수가 없어서 기계 번역을 이용해서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도 이렇게 센티먼트 트리뱅크가 있으면 좋을 텐데 직접 구축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스탠퍼드에서 구축한 것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트레인셋,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고요. 테스트 데이터셋, 그리고 디벨롭셋으로 3가지로 나누어져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스탠퍼드에서 구축할 때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이것에 대한 데이, 데이터의 그 내용을 보시면 탭을 이용해서 구분을 하고 있고 스코어하고 영어 문장, 한글 문장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스트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탭하고 English sub tree, Korean sub tree 형태로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이모션 데이터셋에 대해서 6가지 레이블로 애노테이션을 한 그런 데이터셋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EMNLP 2018년도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논문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원본 데이터셋도 이제 kaggle.com에서 이렇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2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한 거고요. 우리가 센티먼트 어널리시스는 주로 긍부정 2가지잖아요. 이 2가지가 아니라 이제 이모션 어널리시스를 위해서 6가지 또는 8가지 이렇게 조금 더 음, 다양한 이런 감정에 대한 그런 데이터셋이 필요해서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한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데이터셋은 각 문장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I'm feeling rather rotten, so I'm not very ambitious right now에 대해서 세미콜론 뒤에 레이블링이 되어 있죠. sadness라고요. 그래서 뭐 2번째 문장도 sadness로 되어 있네요. 다음 중간에 보시면 fear로 레이블링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anger, I felt anger when at the end of the telephone call 에서 anger로 된 것도 있고 뭐 will have next, joy로 레이블링 된 것도 있고요. 여기 이제 feeling supportive of는 love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6개의 레이블로 태깅되어 있는 그런 감정 분석 말뭉치를 뭐 영어로 원래 되어 있었지만 한글로 번역해서 올려놓은 것이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면 되겠고요. 네, 영어권에서 주로 이제 감정 말뭉치를 6개 레이블 또는 8개 레이블, 뭐 7개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말뭉치들이 있는데 그 말뭉치들을 머지해서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말뭉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뭉치
데이터 개수가 많아야지 이제 학습할 때 성능이 좋기 때문에 2018년도 논문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Analysis of Annotated Corpora for Emotion Classification in Text 논문인데요. 이렇게 이제 통합된 말뭉치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시면 되겠네요. 이 통합된 말뭉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리된 것이고요. 원래 각 개별 데이터셋이 어펙티브 텍스트, 블로그, 크라우드플라워, 에머뱅크 등등 이렇게 여기 이즈이어도 있고요. 여러 개의 말뭉치들에 대해서 이제 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트윗으로 되어 있는 크라우드플라워도 있고요. 다이얼로그, 대화문도 있고요.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애노테이션 레이블이 어떤 셋으로 되어 있느냐 아까 에크만이라든지 등등 크라우드플라워 그 레이블 셋 소개해드렸었죠. 네. 그런 이제 데이터 레이블 셋을 간략하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각 데이터셋의 크기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고요. 저 토픽, 내용,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뉴스인지 블로그인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고요. 네, 여기는 각 개별 데이터셋 관련된 논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10여 개의 이 데이터셋을 통합해서 하나로 구축한 그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레이블을 6개라고 했었죠. 네, joy, anger, sadness, disgust, fear, surprise에 대해서 각각 데이터 개수들을 얘기한 거고요. 전체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지에 대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헤이트 스피치 또는 유해성 말뭉치, 유해성 말뭉치, 헤이트 스피치 또는 톡시시티 클래시피케이션, 유해한 또는 편향된 이런 말뭉치가 되겠네요. 직소의 unintended bias in toxicity classification이라고 했었죠. 캐글닷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 유해성 말뭉치는 약 15만 9천 개의 위키피디아 댓글에 대해서 6개의 레이블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총 4개의 CSV 파일로 되어 있는데 train set, test set, 테스트 레이블 그리고 이제 샘플 서브미션에 대한 이렇게 4개 파일들로 된 유해성 말뭉치 데이터셋, 물론 영어입니다. 이제 캐글닷컴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서로 정확성, 실제 모델을 구현하고 이렇게 챌린지를 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에는, 유해성 데이터셋은 데이터 구조가 텍스트 파일 내용이 아까 15만 9천여 개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8칼럼으로, 8개 칼럼으로 되어 있는데 ID, 1, 2, 3, 4, 5, 6 아이디가 있고요. 코멘트 텍스트 실제 문장이 있고요. 턱식인지 아닌지, 시리어 턱식인지 아닌지, 외설인지, 위협인지, 모욕인지, 혐오표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레이블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멘트 텍스트 실제 이제 이 데이터 문장들은 전체 토큰 개수가 한 690만 개 토큰으로 되어 있고요. 유니크 토큰은 한 53만 3천 개쯤 되네요. 그 예를 보여드린 건데요. 이 탁식이다 아니다, 시비어 톡식이다 아니다, 없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레이블링이 되어 있고요. 이게 실제 댓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요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레이블링 되어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이 두 번째 이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예를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에 대해서도 이제 온라인 뉴스 댓글에 대한 학습 스피치 디텍션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수작업으로 레이블링한 9,381개 코멘트가 되겠네요. 뉴스 코멘트에 대해서 데이터셋을 트레인
테스트, unlabelled도 제공을 해주고 있네요. 이 댓글 가져온 뉴스 기사의 제목도 있고요. 이거 GitHub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Korean Hate Speech.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트레인셋 시 7,896개 데이터고요. 토큰 수는 66,000개, 유닛 토큰은 37,700개 정도 되겠네요. 예를 보시면 한 5개 정도를 가져봤는데 어른 하늘의 날비령 많고 등 이게 이제 주로 긍부정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데 이 젠더 바이어스냐 아니냐, true false. 일반적인 제너럴 바이어스냐 아니냐에 대해서 레이블링이 되어 있고요. 또 헤이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헤이트하고 넌으로 이렇게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여기 이제 테스트 셋, 또 unlabeled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 거고요. 예, 다음 데이터셋은 사용자 의도 파악을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이건 AI 허브의 구축표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 데이터 내용이 소상공인, 공공민원 10개 분야에 대해서 10,000건 이상의 대화 데이터를 구축하는 거고, 각 데이터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한 건지를 레이블링을 한 것입니다. 네, 이 데이터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해 놨는데요. 사용자 입력의 의도를 파악해서 시스템에 응답 또는 행동하는 대화 생성 관리로 구현을 했고요. 대화 데이터의 기본 구조는 기본적으로 Q&A,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서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메인 인텐트, 주 의도가 무엇인지, 서브 의도가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사용자 의도 레이블링을 한 거죠. 대화 데이터의 각 문장들은 사용자의 질문, 또 이제 질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의 서브 질문, 서브 질문에 대한 또 손님의 유저의 응답, 또 시스템의 최종 응답으로 구분해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각 문장들에 대해서는 고유명사, 복합명사, 수식 표현 등 사용자 의도가 반영된 개체들을 추출해서 그래서 이제 시소로스라든지 소상공인 공공 민원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을 한 것이고요. 네, 그 예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기 원천 데이터가 있으면 화자 분리, 문장 분리, 대화 정리 이런 구축 과정을 간단히 설명한 거네요. 질문 의도에 대한 목록이 있고요. 질문 유형을 분석하고 이렇게 대화 데이터를 구축을 하는데 의도에 대한 태깅, 개체명 태깅도 하고 동의어 태깅도 하고 식별 태깅도 하는 이런 구축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도메인이 카페 도메인, 카페에서 카테고리가 카페가 되겠네요. 1번 대화셋이 되겠고요. 화자를 0101로 표시했네요. 문장이 이제 여러 문장인데 메인 컨텐트가, 그러니까 메인 인텐트가 뭔지, 일반 주문이다, 가격 물어보는 거다, 결제하려고 하는 거다. 서브, 일반 주문 중에서 온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반 주문에서 피자의 사이즈, 결제할 때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까요, 말까요? 이런 관련된 그 의도 정보를 메인하고 서브로 구분해서 레이블을 했고요. 질문인지 답변인지를 Q&A로 표시를 했고요. 아메 한 잔 주세요. 아메리카 한 잔 주세요.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이게 이제 서브가 되겠네요. 서브 질문. 사이즈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아이스로 주세요. 돌라기로 주세요. 가격이 얼마예요? 하면 이제 4,500원입니다. 개체들 추출한 예고요. 영어 사전 지식 베이스로 구축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시면 민원 부분이 있고 민원 부분은 교통 관련된 민원, 상수도, 여권, 차량 등록 관련된 민원들을 엑셀 파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데이터가. 이제 다른 음식점, 의류, 학원, 소매점 이걸 이제 구분해서 A, B, C, D, E, F 이렇게 분류를 해놨네요. 각 데이터의 크기, 개수들을 이 괄호 안에 표시를 했고요. 네.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음식들 모듈 중에서 예를 하나 보시면 이 스피커 발화하는 사람이 고객인지 점원인지를 표시를 하고 있고요. 고객 점원이 각각 어떤 말을 했는지를 표시를 한 거고요. 이렇게 도메인이 뭐 학원인지 캐테고리가 태권도인지 뭐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이게 이제 메인 인텐트가 되겠네요. 뭐 교육비 문의하거나 상담 문의하거나 서브 인텐트가 수강 목적인지 수강 가능 시간인지 이런 등등을 구분해서 구축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민원 부분이 있었죠. 교통상수도 여건 촬영 등록 그것에 대한 예제를 보여드린 거고요. 민원인 사용자인지 상담사 질문 받는 사람인지 인텐트가 요금 문의인지 서브 인텐트가 무엇인지 실제 퀘스천하고 앤서를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엔터티에 대해서도 구축을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예였네요. 이 2017년도에 WASSA라는 쉐어드 태스크가 있었는데요. 이모션 인텐시티에 대해 그 감정의 강도에 관련된 이런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그, 여기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이모션이 여기는 4개로 되어 있네요. 앵거, 피어, 조이, 새드니스. 각 이모션 레이블마다 데이터의 비율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앵거, 피어, 조이, 새드니스 각각에 대해서 트레인 셋, 디벨롭 셋, 테스트 셋의 비율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모션의 강도, 그 인텐시티면은 각각에 대한 것을 영일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분화해서 이렇게 구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윗 데이터 예를 보면 아이디 만일 2만 4번의 트윗 내용들이 여기 있고요. 이거 이모션 여기는 모두 앵거 부분이네요. 이모션의 인텐시티가 뭐 0.938이다, 0.896이다 이렇게 이모션의 인텐시티까지도 이렇게 세분화해서 구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이모션 디텍션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내용을 찾았더니 그런 책인데요. Emotion Detection from Text and Speech Survey라는 책에서 13번 표 13 데이터셋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소개를 한 거고요. 이모뱅크 그 이제 Valence and Arousal Facebook 포스트 페북에서 가져온 거네요. 이모션 텍스트 데이터 이몰렉스, 뭐 이즈이어, 뭐 어펙티브 텍스트에 대해서 그 데이터셋 사이즈 그리고 각 데이터셋의 내용이 여기 센텐스냐, 페북 포스트냐, 트윗이냐, 유니그램 센텐스, 뭐 헤드라인 뉴스 등등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소개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감정 분석에 대해서 감정, 센티먼트 또는 오피니언 마이닝, 그다음에 이모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주로 이제 센티먼트 애널리시스하고 오피니언 마이닝은 긍정, 부정, 뉴트럴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이모션 애널리시스 쪽에서는 그 세 가지 에크만이라든지 뭐 플루책이라든지 세 가지 6개 또는 8개 이렇게 감정을 레이블로 분류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 말뭉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스탠퍼드 대학의 센티먼트 트리 뱅크를 소개를 했었고요. 6가지 감정 말뭉치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한국어로 번역된 것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통합된 말뭉치도 있었죠. 유니파이드 되는 거. 그리고 쉐어드 태스크에 대해서 그런 것 등. 그 이제 키글닷컴에서 유해성 말뭉치, 이제 한국어에 대해서도 유해성 말뭉치, 사용자 의도 파악 말뭉치 AI 허브,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영화평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네요. NSMC 데이터셋이 원래 20만 개의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제 학생들한테 20만 개 좀 부족해서 확장을 했는데 8만 개쯤 확장한 그런 익스텐디드 셋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 자료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감정 분석하고 감정 분석 방법론, 감정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